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참 별꼴도 다 있네요. 느닷없이 신우이란 것이 튀어나와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40대이고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었는데 돈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서 손 대는 것마다 퍽퍽 망해갈 때 저는 소소하게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시 다른 것이 눈에 띄어서 시작을 하면 그것도 일이 잘 되는 소위 손만 대면 대박이 터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여자였죠. 딱 돈에 대해서만 말이죠.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 지켜주고 싶어서 남편 하는 일 말아먹을 때마다 지원해주고 힘내라고 다독거려주고 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할 사람은 아니니 그만하고 그냥 집에 들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입니다.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한두 해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보고 판단을 했고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 자존심 상했는지 두세 달 동안 제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는데 참 어렵더군요. 잘난 체를 하면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거였는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저를 비난하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남편 입장이어도 그래요. 화나고 자존심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양가 집안을 위해 그리한 거예요. 제가 버는 수입 그대로 남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돈을 버는데도 계속 마이너스니 그냥 그만두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귀하신 남편 집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집안일 너의 몫이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장을 아주 잘했어요. 제 딴엔 말이죠. 공부를 조금 더 해라. 아니면 수양을 조금 더 해라. 잠시 동안 내가 가계경제 떠안을 테니 당신은 좀 쉬면서 충전을 해라. 그리고 나서 정말 준비가 되거든 일을 다시 시작해라. 당신 많이 지쳤다 등등. 눈치 보면서 그리 말을 했는데도 저 죽이려면 만들더군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거 여자가 얼마나 번다고 감히 남편을 집안에 들여 앉혀 놓았냐고. 남자기를 죽이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인데 제가 남편의 운을 다 가져가는 것이고 남편의 돈의 흐름을 끊어놓는 거라고 하대요. 남편과 동일하게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주는지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제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마냥 비난하기만 하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다 견뎠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 당장 이혼이라도 하지. 요즘 그렇게 사는 여자들 없는데 네가 호구 잡힌 거야 라고 하시고 싶으시죠? 능력 있고 남편 집안에 들여놓을 정도로 돈 잘 버는 여자면 큰소리 뻥뻥 치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비난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냐고 그리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참 우리 엄마와 저는 애증의 관계인데 그래도 엄마니 얼굴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말리고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남편에게 뭔가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우리 엄마란 사람은 내 눈앞에서 치워라 라고 할 양반입니다. 아버지와 너무 안 좋게 이혼을 하신 분이고 남자라면 학을 떼시는 분인데 제가 연애만 해도 상대 남자 만나서 헤어지라고 종용까지 했었던 분이니 정신병이죠. 맞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저 결혼했을 때 악담하더군요. 애미가 이혼하면 그 딸도 이혼하는 법이라고. 몇 년 안에 너 이혼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남자는 믿을 만한 족속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할 거 뻔하니 어디 한번 보자고 그리 쏘아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참석 안 한 사람이고 남편과 제가 친정을 찾아가도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사위를 저리 대하니 시어머니 제게 시집살을 시켜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애미는 내 새끼한테 잘하냐? 네 애미가 더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면 네,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만 정리가 되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다들 지금의 감정들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나에게서 나의 딸을 빼앗아간 나쁜 사위놈. 내 아들이 네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비난하는 것, 너는 다 감수해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시어머니. 참 거지 같더라고요.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가 꼬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내 진심이 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긋나고, 결국 엄마의 악담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제대로 단추 못 채운 거 맞고 시어머니 말처럼 저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의 운이 제대로 못 나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헤어져서 각자의 길 가자고 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정말 아니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될 만한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아버지와 엄마 이혼할 때 세상 더러운 꼴 다 봤던 거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서로 지저분한 꼴 안 보고 이혼하고자 했어요. 이건 남편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누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 남편이랑 5년 살았는데 시누이 얼굴 3번이나 봤나? 거의 눈에 안 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멀리 살기도 했었지만 남편 식구들하고 시누이 사이 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물론 결혼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얼굴 내비추는 사람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지 오빠 이혼할 거다라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어머니가 했겠죠. 그래도 딸이니까 연락 정도는 하고 있을 테니 이게 저보고 위자료를 달랍니다. 익히대로 알고 있었다고 자신의 오빠가 장모한테 거지 취급 당했었고 인간 이하의 취급 당한 거 다 안다. 좋게 헤어지는 것이 어디 있냐고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으면 위자료로 집을 한 채 해달랍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과연 그 시누이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냥 저와 순탄한 이혼 선택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연락 거의 잘 안 하는 거의 남처럼 살고 있었던 시누이와 짜고 술을 부리는 거였었죠. 만일 집 한 채에 상응하는 위자료 주지 않으면 오빠 절대로 이혼 안 시킨다 하는데 지가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였을까요? 아, 정말 이런 결혼한 저를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였으면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결국엔 엄마와 아버지처럼 더러운 꼴을 보이며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제 팔자 제가 꼰 거 맞더라고요. 악담을 한 엄마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돈을 내놓으랍니다. 집 한 채 상응하는 돈을 내놓으라고요. 오빠와 결혼을 해서 돈을 잘 벌었으니 그 정도는 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짓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와 나는 서로 합의하에 좋게 헤어지기로 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빠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리 말을 했는데도 그냥 고집을 부립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대자로 누워버리더군요. 돈 주기 전엔 안 가겠다고. 자기 지금 기분 좋지 않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식구들하고 사이 틀어져서 남처럼 살았지만 내 식구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랍니다. 내 집에서 말이죠. 내 집을 무단 침입해서 저런 짓을 하대요. 자, 그래요. 우리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건 맞아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선 공격이 그쪽이었으니 후 공격은 그냥 무마시켜야 한다. 정당방위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엄마가 지독하게 굴었듯이 시어머니도 지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쌤쌤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서로 좋게 헤어지다 마음을 먹은 것도 결국엔 양가 어머니들 때문이라고요. 물론 서로 좋지 않은 감정도 있긴 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도 제가 헤어지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좋게 나왔었던 거라고요.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 과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달랍니다. 돈 달랍니다. 집 한 채를 사주던지 아니면 그 가격과 맞먹는 돈을 달랍니다.
자기 기분 좋지 않으니 건드리지 말랍니다. 집 좋네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정말 좋네요.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너무 싸게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오빠 일도 못하겠다면서요? 허, 대단한 분이셨네. 그 사람을 이겨먹더니. 갑자기 나타나 성당하겠지만 나 집안 식구들이랑 화해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좀 물러 터졌거든요. 그냥 이혼하는 게 어딨어. 그쪽이 원인 제공을 했더만. 값싸게 이혼하면 나중에 또 결혼해도 또 값싸게 이혼하는 거예요. 비싼 값을 들여야지만 아무하고나 결혼 안 하지. 제대로 치러줘요. 난 우리 집 식구들처럼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라서 쉽게 물러나지 않거든요. 집 좋다. 미래에 이런 집에서 살면 딱 좋겠네. 이혼 위자료로. 오케이? 별걸 다 했죠. 참 이것도 저것도 뛴다고 참 그렇죠. 그런데 그 신우란 사람 남편에게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결혼이긴 했지만 사람 자체가 완전 엉망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뒷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 나갔고 어디 와서 행패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랑 혹시 짠 거냐고.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모녀가 똑같이 자신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제가 손쓸 틈도 없이 질질 끌려 나갔네요. 기분 좋지 않아 건드리지 말라고? 더 기분 좋지 않은 지 오빠 손에 끌려서 나갔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약간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혼했고 지금은 완전 남남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눌러살 작정으로 마음먹고 나왔는데 이런저런 사연 들으면서 다 그렇게 사는구나.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싶은 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긴 하네요. 다 정리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 그곳이 그립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을 하시죠? 제가 욕심을 부렸고 안 될 거 뻔히 아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봉합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다 제 탓입니다. 전 남편과는 가끔 연락을 하긴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듯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지금 그의 가족들과는 얼굴을 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탓 같고. 아무튼 한국에 가면 편안하게 한번 전 남편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욕심부려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